여러분 안녕하세요, 오파TV 한승훈입니다. 야, 또 눈이 그냥 오지게 많이 오는 이런 날에는 랜드로버 가지고 와야 돼. 그리고 오늘 25년형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가지고 왔습니다. 24년형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재고가 없었는데 25년형으로 바뀌면서 새로워진 부분들, 그리고 또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진짜 그냥 들어오면 바로 나가거든요. 그런데 어쨌든 달라진 부분들과 요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. 물론 이 시작하기 전에 이 차를 또 협찬해 준 게 우리 또 고성근 팀장님인데, 뭐 차를 왜 이렇게 잘 파는 거야? 처음에 우리가 그 레인지로버 갖고 왔을 때 정말 잘해준다, 뭐 사람 뭐 한 곳에서 오래 있기 힘든데 랜드로버맨이다,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작년에도 전 딜러사 통틀어서 1등 했는데 어떤 거든 다 맞춰줄 거니까 연락 달라고 합니다. 요 레인지로버 스포츠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고성근 팀장한테 전화하면은 모든 걸 다 해준다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어쨌든 레인지로버 스포츠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. 일단 보기에는 제가 그때 그 레인지로버 때 이야기도 했지만, 이 랜드로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요 레인지로버 스포츠라 그러면 레인지로버에서 스포츠 모델인가? 그럼 당연히 레인지로버보다 더 비싼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. 그냥 스포츠 모델이고 오히려 좀 더 컴팩트 SUV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물론 랜드로버에서 컴팩트라고 해봐야 프리미엄 SUV 브랜드다 보니까 애초에 기본대 가격이랑 그리고 기본 스펙이 어마무시하기는 해요. 일단 이 차량의 기본이 원래 세 가지 트림이에요. 그러니까 엔진 라인업도 많아. 3.0 있죠. 여기에 3.0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고성능, 우리가 그때 찍었던 SV, 그 말도 안 되는 괴물딱지 같은 거, 그거 4.4 이렇게 있기는 한데, 오늘 우리가 가져온 거는 3.0 가솔린의 기본 모델. 근데 여기서도 또 세 가지 트림으로 들어갑니다. 사실 랜드로버 하면은 오토바이오그래피 가장 최상이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 다 알잖아요. 뭐 가격 차이는 뭐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. SE가 뭐 한 1억 3천, 뭐 중간 뭐 HSE가 1억 4천, 이 오토바이오그래픽 얘가 1억 6천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. 그리고 이 랜드로버 좀만 알면은 그 얘 뒤에 뭐 P300, P400 뭐 이렇게 붙어요. 그게 마력에 대한 얘기거든요. 지금 보면은 이 차는 P400 이렇게 붙어 있는데, 그거는 이 차가 400마력이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400마력이다. 그리고 이 엔진이 요즘에 이 랜드로버 차들이 다 이거 BMW 엔진 아니냐 이러시면 아니에요. 인제니움 엔진이라 그래가지고 BMW 엔진은 아닙니다. 그래도 막 엄청 고장나고 막 이런 그런 건 솔직히 요즘에 없더라고요. 우리가 오토바이오그래픽이랑 그 다음에 그럼 SE, HSE 도대체 뭐가 다르냐? 일단은 뭐 가죽 실내 가죽, 뭐 오디오, 휠, 뭐 뒷바퀴 조향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, 요 램프를 좀 놓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.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전등도 많고 가로등도 많고 이래서 사실 헤드램프에 뭐 프로젝션 헤드램프, 뭐 그냥 일반 뭐 MLF 헤드램프 뭐 뭔 차이냐 이 얘기 진짜 많이 해요. 그래서 헤드램프에 대한 옵션들을 선택을 많이 안 합니다. 돈 아깝다고 생각해요. 대부분 포르쉐만 해도 그거 매트릭스 이러면 500만 원 막 이거 또 400만 원 막 이래요. 근데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, 약간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 보면은 전등이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. 근데 되게 어두워. 내가 가는 곳만 좀 밝게 밝혀줘야 되는 거 있잖아요. 요런 매트릭스 이제 헤드램프가 사실 있는데, 요 상위 램프가 이 오토바이오그래픽에는 들어갑니다. 일반에는 안 들어가요. 게다가 얘가 최대로 물체를 16개까지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확인을 하거든요. 앞에 차 딱 인식해서 딱딱딱딱 그 차만 피해서 밝혀주더라고요. 그런 거 보면서 야, 기능 개쩌네? 근데 요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차를 좀 알면은 가격 차이가 그렇게 안 나요. 그러니까 이 SE나 오토바이오그래픽이나 딱 보면은 뭐 한 3천 난다고 할 수 있지만, 오래 타다 보면은 그 차이가 넘사라는 거죠. 휠도 보면은 깔끔하게 이번에 바뀌었고, 캘리퍼 요게 오토바이오그래픽에만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지금 이 랜드로버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옛날에 그 강남에 물 난리 났을 때도, 그 다음에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도 무적인 브랜드가 랜드로버야. BM, 벤츠 뭐 이런 애들은 그냥 눈 오잖아요. 차 버리고 가야 돼. 아우디도 좀 살아남고. 근데 랜드로버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폭우 있을 때도 침수가 된 차가 많이 없어요. 다 막 비켜가고 막 이 차고도 높이 조절도 되고. 얘가 이 지금 타이어가 올 시즌 타이거든요.
올 시즌 타이던데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이런 날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. 사실 전 랜드로버에 보면은 이 진짜 마감들, 그러니까 이 면과 면이 만나는 이 깔끔하게 매끄럽게 마감하는, 지금 보면은 이게 도어 쪽과 유리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매끈하게 연결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딱 보면 차가 되게 옆에서 깔끔하다.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들은 여기에 뭐 크롬으로 포인트를 주고 뭐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뭐 무언가 막 들어가잖아요. 그게 그 이음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어색해서 그런 거예요. 근데 레인지로버는 그런 거 없이 매끈하게 지금 마무리가 되는 거죠. 이 C필러까지 지어진 이 라인도 하나의 면처럼 되게 깔끔하다. 이게 핵심인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오토바이오그래픽은 뒷바퀴가 또 돌아갑니다. 뒷바퀴 조형이 있어서 회전 반경도 좀 짧고 이런 게 좀 차이가 좀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후면 디자인은 깔끔해요. 그러니까 레인지로버 스포츠와 레인지로버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좀 더 영한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타겟으로 만들어진 차량이거든요. 그래서 디자인도 좀 더 젊죠. 그렇다고 공간에 대한 활용도나 이런 게 뭐 부족하냐?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. 트렁크 공간 수납함 굉장히 또 넓고 이렇게 격벽을 해가지고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다. 여기 위에도 러그지 스크린 또 있고요. 이것도 좀 한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차고 높이 조절하는 거, 에어서스가 또 들어가요. 근데 이게 속도가 진짜 빠릅니다. 왜냐면 이 레인지로버가 어쨌든 차고 좀 높잖아요. 타고 내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물건을 넣을 때 뺄 때 이게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, SUV는. 근데 이거를 내리면 금방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보시면 되는 거죠. 그러면 이거 약간 스포츠 모델이라서 트렁크 공간 좀 좁은 거 아니냐? 어때요? 좁아요? 안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2열도 한번 보면은, 2열도 보면 어때요? 뭐 사실 공간이 그렇게 좁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, 야, 이거 그냥 단순히 스포츠라 그래가지고 좀 좁아서 내가 뭔가 좀 아쉬운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, 이 공간이 물론 레인지로버가 더 넓고 럭셔리하고 고급스럽고 차 가격이 2배인데, 하지만 스포츠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가격대가 1억 6천이라는 금액이면은 되게 어찌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. 근데 랜드로버에서 1억 한 3천에서 6천은 막 엄청 비싼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독삼사에서 넘어오는 분들이 진짜 하이엔드로 넘어가면 레인지로버, 그 조금 더 이제 라이트하게 간다면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. 공간 넓고, 그리고 이런 소재들이 진짜 달라요. 이 지금 가죽도 아마 실제로 이 차를 타지 않은 분들,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는 분들은 그 가죽에 대한 차이가 그렇게 클까?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. 실제로 그래요. 그냥 다 말장난이잖아. 뭐 어디는 뭐 메리노, 뭐 어디는 뭐 최고급 나파, 이런 거 얘기해봐야 운전자나 탑승자가 제일 느끼는 기본적인 포인트가 뭐예요? 얼마나 고급스럽고 얼마나 부드럽냐, 이게 핵심인데, 레인지로버 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스럽습니다. 게다가 손이 닿는 부분은 웬만하면 다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거죠.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, 옛날에 마이바흐나 뭐 진짜로 뭐 벤틀리, 롤스로이스 같은 최상위 차들만 들어가던 그 가죽 이름이 세미 아닐릭이라고 하는 소재거든요. 그 가죽 소재가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알아보기 전에는 야, 가죽 왜 이렇게 좋아? 이거 도대체 뭐야? 하고 알아봤는데 그 세미 아닐릭 가죽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다음에 이것도 별거 아닐 수 있지만, 이 고리가, 물론 이게 전동이 아니라 좀 아실 수도 있는데, 이 고리가 밖에서 안으로 넣게 되는 구조예요. 이게 반대로 이런 식으로 되면은 좀 걸기 불편하거든요. 근데 얘는 밖에서 안으로 걸 수 있어가지고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, 손잡이나 이런 연결되어 있는 이런 크롬 부분들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. 뒤쪽에 트렁크도 연결돼 있어가지고 수납함에서 물건 빼기도 편하고, 그리고 1열보다 2열 시트의 그 시트 포지션이 좀 높아요. 딱 앉았을 때 전방의 시야도 굉장히 좋은 편이죠. 바로 주행을 떠나보죠. 차를 많이 번갈아 가면서 타보면 그 브랜드만의 색깔이 딱 있거든요. 뭐 BM, 벤츠, 뭐 람보, 페라리, 뭐 현대, 기아조차도 그 각 브랜드마다의 감성들이 있어요. 랜드로버의 감성은 여러분들 뭘까요? 딱 랜드로버 전시장 가보고 랜드로버의 그 차들을 경험을 해보면 럭셔리하다, 뭐 당연한 얘기죠. SUV의 롤스로이스라고 하기도 하고 진짜 럭셔리하고 고급스럽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. 소재 고급스럽고, 뭐 아니면 옵션도 메르디안 오디오도 이게 29개인가? 그 다음 1000W가 넘는 출력으로 진짜 사운드 하나도 기가 막혀요. 게다가 OLED 또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.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어렵지 않고 편하고 온갖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오프로드 차라고 하기는 할 수는 없지만, 오프로드의 기능들 같은 거, 뭐 각도, 뭐 이 서스펜션에 지금 얼마나
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안드로이드, 애플 카플레이 이런 것들도 다 지원하고, 옛날에는 이 속도가 되게 늦었거든요.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? 화질도 깔끔하고 속도도 빠르죠. 왜? LG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. 한국 제품이 또 좋죠.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거 말고 그냥 간단하게 이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, 랜드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,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딱 주행하자마자 바로 느껴져요.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400마력이라서 여러분들 같은 마력대라도 그 브랜드가 어떤 걸 추구하고 어떤 세팅을 하냐에 따라서 그 주행 질감이 차원이 다릅니다. 레인지로버도 그렇고 레인지로버 스포츠도 그렇고, 그러니까 랜드로버 차들은 차 움직임 자체가 럭셔리의 끝, 진짜 그냥 이런 방지턱을 삭제시키는 걸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,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타봐야 다들 아시는데, 자 요렇게 약간 언덕에서 악셀을 밟았을 때 묵직하게 차를 눌러주면서 밀어주는 요 느낌 있죠. 이게 보통 플래그십 SUV들이 많이 있는 좀 주행 느낌이거든요. 그러면서도 좌우 롤 없이 딱 잡아주는 거, 이게 어려운 거예요. GV80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 느낌 하려고 그냥 부드럽고 묵직하게만 차를 만들어 놓으니까 좌우의 롤이 그냥 막 흔들려가지고 막 주행가 왜 이래 막 나가는 것도 좀 이런 욕을 좀 먹었었는데, 이제 좀 패러다임이 좀 낮았거든요. 근데 레인지로버 스포츠는, 그리고 랜드로버의 차들은 이거를 오랜 기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쌓여온 노하우와 주행 질감이 아예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. 얘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3.0 가솔린 엔진, 400마력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, 물론 연비는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뭐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, 사실 저 랜드로버 탔을 때 연비를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기대치가 좀 저는 다르기는 한데 생각보다 잘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데일리로 만약에 차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25년형으로 나온 레인지로버 스포츠 디자인은 나쁘지 않죠.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구성이 독삼사나 이런 다른 차들은 원가 절감을 좀 계속 조금씩 하고 있어요. 랜드로버도 똑같이 하고 있긴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이게 조금 이게 달랐는데 지금은 좀 바뀐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있어요. 하지만 그 원가 절감을 그나마 덜한 브랜드도 랜드로버입니다. 엔진에 대한 이슈, 잔고장에 대한 이슈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독상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레인지로버를 진짜 본다면, 특히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어찌 보면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컴팩트하게 탈 수 있는 랜드로버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다음에 만약에 살 거면, 진짜 만약에 살 거면 SE 사지 마시고 오토바이오그래피로 가세요.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. 자, 그리고 이런 요즘같이 눈 오고 막 비 오는 날 보면 카메라 더러워지잖아요. 근데 이걸 누르면 후방에 카메라도 클리닝 기능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솔직히 조금 이 블랙 하이그로시 손자국 많이 난다고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. 근데 지금 이게는 그나마 손자국이 티가 좀 덜 나고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지 않아요? 컵홀더, 어느 적당한 정도 온도 되는 냉장고 기능이 되어 있는 센터 콘솔도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T맵이 순정으로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기능, 그러니까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. 이 순정 내비를 연동하면은 계기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연동해가지고 또 다 나오고. 그러니까 이 차를 보통 BMW X5나 이제 한 GLE 생각하셨던 분들이 고민하고 한 번쯤 타봤다가 레인지로버 스포츠로 많이 넘어오시더라고요. 물론 레인지로버로 가려면 가격이 이제 더블로 되니까 부담스럽지만 스포츠는 그나마 조건 좀 가능한 거죠. 자, 오늘 레인지로버 스포츠 25년형 모델을 한번 타봤습니다.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해봤는데, 뭐 사실 바뀐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, 여전히 전 처음에 레인지로버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있어서 랜드로버에 관한 차들을 기대를 안 했는데, 이 차를 한 번이라도, 그러니까 소유해봤던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. 고장이 안 났던 사람은 완전 빠져들고, 고장 나가지고 막 진절머리 사는 사람 안 사! 이랬다가도 생각나서 다시 한번 찾는 브랜드가 이 랜드로버죠. 근데 진짜 이제는 이런 전자기기랑 엔진 같은 게 이런 것도 많이 개선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꼭 한번 타보십시오. 진짜 매력적인 차입니다. 랜드로버는 어디다? 고성근 팀장한테 전화하시면 돼요. 근데 물론 우파TV 보고 연락했다면 어디든 어떤 거든 다 맞춰준다고 하니까, 물론 레인지로버 스포츠 가격으로 레인지로버 사주세요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웬만큼은 다 맞춰준다고 하니까 속내세 치고 한번 연락해 보시면 크게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뭐 이 차 나간다고 저한테 뭐 떨어지는 거 없어요.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너무 마음에 들고 진짜 잘하시는 분이니까 연결해 주는 거라서
너무 그렇게 진짜 의심의 눈초리로 안 바라보시고 연락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. 들어가겠습니다. 참,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밌다고 했다면,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여러분들, 막간의 타임을 이용해서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바흐가르트가 시즌2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. 리뷰가 3,000개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던 방향제인데요. 바흐가르트 시즌2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조금 작게 해서 어떤 차든 실내에 잘 녹아내리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. 달라진 부분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. 하나는 요게 중간에 바흐가르트 이 로고가 그냥 검정색으로 들어가느냐, 아니면 이제 금색 로고로 들어가느냐, 요 차이가 있고요. 크기는 작아졌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리필 킷 요거 있죠. 요게 기존에 있었던 거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원래 기존에 36,500원이었거든요. 놀라지 마세요. 29,000원대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고요. 향이 또 되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요. 그래서 바흐가르트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우파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.